1988년 7월 22일에 태어난 김광현은 미국 날짜로는 오늘이 생일이었는데요. 33번째 생일에 33번을 달고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은 팀의 전통을 잇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2017년에는 마이클 와카,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지난해에도 웨인라이트가 생일에 등판해 선발승을 따낸 바 있는데요. 오늘 김광현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1994년 이후 생일을 맞이한 선발 투수의 경기에서 16승 1패를 기록하는 재밌는 징크스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4경기 성적이 5이닝 5K 1실점 승리, 7이닝 2K 무실점 승리, 6이닝 7K 무실점 승리, 6이닝 1K 무실점 승리였던 김광현은 오늘도 6이닝 7K 2실점 승리를 거둠으로써 5경기 연속 승리에 성공했는데요. 시즌 성적을 6승 5패로 맞춘 김광현은 평균 자책점이 2.87에서 2.88로 0.01이 올라 2점대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너무 자주 소개한다는 의견이 많아 아시아 평균 자책점 순위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몰리나와 호흡을 맞춘 김광현은 1회를 공 10개로 끝낸 후 몰리나와 함께 이물질 검사를 받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정도로 경기 내내 여유가 넘쳤는데요. 세인트루이스는 1회 딜런 칼슨의 리드오프 홈런, 3회 아레나도의 투런 홈런으로 김광현에게 3대0의 리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아쉬웠던 장면은 4회 2사 후 볼넷과 안타를 내주고 좌완에게 강한 마리슨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음으로써 무실점 행진이 24이닝에서 중단된 거였는데요. 또한 김광현은 이 2루타로 인해 108타자 연속 피장타 제로 행진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24이닝 연속 무실점이 1985년 존 튜더의 31이닝 이후 세인트루이스 좌완 투수의 최고 기록인 김광현은 단 84개의 공으로 6이닝 1실점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무시무시했는데요. 11타수 무피안타 5삼진을 기록한 슬라이더는 7월 들어 피안타율이 1할 1푼 1리에 불과합니다. 김광현은 개인 타이 기록에 해당되는 15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내고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도 볼넷 허용은 하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3경기에서는 4볼넷 15삼진으로 탈삼진 볼넷 비율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2실점을 했음에도 김광현은 여전히 강력한 7월의 투수 후보인데요. 7월 4경기에서 4승 0.72인 김광현은 7월 평균자책점 순위에서 0.84를 기록 중인 코빈 번스, 1.29를 기록 중인 웨이드 마일리, 1.82를 기록 중인 루이스 카스티오를 제치고 18이닝 이상을 던진 내셔널리그 투수 중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김광현이 지난해 1.62에 이어 올해도 2.88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부터 1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들의 평균자책점 순위를 보면 제이콥 디그롬이 1.63으로 1위, 코빈 번스가 2.14로 2위, 트레버 바우어가 2.24로 3위, 브랜든 우드러프가 2.43으로 4위, 케빈 가즈먼이 2.44로 5위이고 2.48인 김광현은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 덕분에 후반기 선발 평균자책점이 2.21로 내셔널리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딜런 칼슨이 2002년 푸올스 이후 처음으로 3장타 경기를 만들어낸 22세 선수가 됐으며 오늘은 불펜이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후반기 들어 5승 2패인 세인트루이스가 5할 승률에서 1승을 더 올린 건 6월 21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김광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2달 동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5연승의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 수비는 메이저리그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 수비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해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규정 이닝에 13이닝 차이로 접근한 김광현은 이대로라면 다음 주 목요일 클리브랜드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어제 켈리 젠슨이 윌머 플로레스에게 역전 투런 홈런을 맞고 패한 후 로버츠 감독은 상당히 과격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홈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전에서는 8년 만에 블론 세이브를 범한 젠슨을 감싸며 젠슨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다. 젠슨에게 야유를 보낸 팬들에게 실망했다며 팬들을 비난하는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다저스는 어제 우리아스의 7이닝 5K 1실점에 이어 오늘은 뷰러가 7과 3분의 1이닝 9K 1실점에 역투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2차전 대타 끝내기 3런의 주인공인 윌 스미스가 4회 투런 홈런을 날려 3대2를 만듭니다. 8회 뷰러를 다시 마운드에 올린 로버츠 감독은 1사 후 뷰러가 안타를 허용하자 트라이넨을 올려 저를 놀라게 하는데요. 저는 어제 본론을 범하고 27구를 던진 젠슨을 오늘은 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버츠 감독이 8회 빅포드, 9회 트라이넨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트라이넨을 8회에 올리고 9회를 젠슨에게 맡김으로써 어제 야유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어제 못지않게 불안했던 젠슨은 2사 만루에서 에스트라다를 땅볼로 유도해 오늘은 승리를 지키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앞서 푸올스가 대타로 들어오며 먼시 대신 2루로 들어간 노이지는 테일러의 송구를 안이하게 받았다가 세이프가 선언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저스는 3대2 한 점 차가 되고 계속된 2사 만루에서 달인 러프의 체크 스윙이 돌지 않았다고 선언돼 삼진으로 경기가 끝나는 대신 밀어내기 볼넷이 되고 동점을 허용하는데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나온 로버츠 감독은 이틀 연속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저스는 어제 27구, 오늘 32구를 던진 젠슨을 교체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젠슨은 에스트라다에게 초구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맞고 맙니다. 어제는 우리아스의 13승, 오늘은 뷰러의 11승을 날린 젠슨은 데뷔 첫 3경기 연속 본론 세이브와 함께 2이닝 8실점을 통해 평균 자책점이 1.24에서 3.0으로 올랐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 대해 배트가 돈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비난이 젠슨에게 향하지 않았으면 한다. 젠슨은 여전히 우리의 마무리다고 했습니다. 2차전을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하고 3, 4차전을 9회 블론 세이브로 내준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와의 게임차가 시리즈 시작 전 한 경기에서 3경기로 벌어졌는데요. 한 시리즈에서 9회 3득점 이상 역전승이 3번이나 나온 건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젠슨만큼이나 흔들리고 있는 선수, 아니 불펜은 바로 양키스인데요. 에런본 감독은 3대1로 앞선 9회 초 이틀 연속 던진 체프먼 대신 체드 그린을 마무리로 올립니다. 그러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알투베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는 끔찍한 블론 세이브를 범했던 그린은 오늘도 9회 초 2사 1, 2루에서 키케 에르난데스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아 3대3 동점을 허용하는데요. 양키스가 9회에 내준 41실점은 메이저리그 최다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양키스의 악몽은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10회 초 승부치기에서 한 점을 얻은 양키스는 10회 말 브룩스 크리스키가 등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키는 최악의 피칭으로 보스턴에게 끝내기를 허용하는데요. 2008년 RA 디키 이후 처음으로 한 이닝 4개의 폭투, 연장 이닝에서는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 이닝 4개의 폭투를 허용한 크리스키는 경기가 끝난 후 트리플 A로 강등됐습니다. 이로써 펜웨이파크 6연패가 이어진 양키스는 현재 여러 선수들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올 시즌 후 FA가 되는 콜로라도 유격수 트레버 스토리입니다. 양키스는 2019년 툴로이츠키와 계약하지만 부상으로 5경기밖에 뛰지 못한 툴로이츠키는 마지막 시즌이 된 바 있는데요. 양키스가 스토리를 데려오면 얻는 부수입은 유격수가 된 후 방망이가 식어버린 토레스를 다시 2루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박효준은 트레이드 패키지에 포함돼 콜로라도로 이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박효준은 쿠어스필드로 갈 수 있을까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오타니와 마에다는 투타 대결을 했는데요. 둘 다 승리하지 못한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마에다와 대결에서 통산 5타수 2안타 1홈런이었던 오타니는 마에다와 3번의 대결에서 삼진 2개, 땅볼 하나에 그치는 등 4타수 무안타, 삼진 3개로 침묵했는데요. 이로써 후반기 6경기 성적이 타율 1할 6푼 7리, 1홈런, 14삼진이 된 오타니는 후반기 첫 6경기에서 14개의 삼진을 당한 역대 3번째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2명은 모두 투수이기 때문에 타자로는 오타니가 처음입니다. 그에 비해 마에다는 호투했는데요. 그러나 5회 메이필드에게 3런 홈런을 맞아 7이닝 6K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마에다는 최근 4경기 평균 자책점이 2.48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포기한 미네소타는 넬슨 크루즈를 템파베이로 보냈는데요.
템파베이는 샌디에고 등이 움직이자 서둘러 크루즈를 보강했습니다. 1980년생으로 41세 시즌인 크루즈는 조정 득점 생산력 141을 기록하는 충격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타석당 삼진율 18.2%는 데뷔 후 가장 좋은 기록에 해당됩니다. 2010년과 2011년 텍사스에서 백투백 준우승을 한 바 있는 크루즈는 나도 이제 반지를 가지고 싶다. 템파베이에 와서 기쁘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샌디에고는 크루즈에게 2루 수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템파베이가 역전승을 거둔 가운데 최지만은 9회 대타로 나와 귀중한 볼넷을 골라냈는데요. 최지만은 올해 대타로 6타수 5안타 1볼넷입니다. 올해 해설을 하는 저희들은 스넬이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볼질의 끝판을 보여주는 원정 스넬은 중계진의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원정 평균 자책점이 9.08인 스넬은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에서 기적의 6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7월 3일 크리스 패덱 이후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샌디에고 선발이 됩니다. 타티스는 홈런은 추가하지 못했지만 시즌 23호이자 통산 50호 도루에 성공함으로써 역대 최소 경기 50홈런 50도루를 달성하는데요. 현재 47홈런 38도루 페이스인 타티스는 1988년 호세 칸세코와 1996년 베리 본즈, 1998년 에이로드와 2006년 소리아노에 이은 역대 5번째 40-40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클랜드와 시애틀의 승부에서는 플렉센과 머나야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7월 3경기에서 3승 0.90이었던 플렉센이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패전을 아는 반면 머나야는 7이닝 13K 1실점의 위력적인 피칭으로 탈삼진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머나야는 6경기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내일 샌디에고는 머스그로브가 등판합니다. 양키스는 게리 콜이 출격하고 오타니는 좌완 JA 헵을 상대합니다. 다저스는 견원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일 선발은 데이비 프라이스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